이분은 대충 아실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범곤. 우범곤이라 하면 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느낌 오지? 요즘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제 나이 또래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마왕님께서 추천해주신 분이에요. 이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굉장히 큰 그거였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네, 되게 건장하고 건장하고 되게 잘생긴 건장한 체격 같아요. 맞아요. 순우리만님 보시면 몸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분이 88년생 86년 제가 이런 류를 좋아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좀 예전 사건이기도 해요. 이분이 우범곤 씨입니다. 이분은 1955년 출생하셨어요. 2월 24일 날. 지금 살아계셨다면 나이는 지금 63세. 그리고 1983년 4월 27일 날 자살하셨어요. 28살의 나이로. 이분은 키는 170에 70kg, 혈액형은 B형이셨고요. 귀신 잡는 해병 출신이셨어요. 등치 막 팍 죽이지? 멋지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느냐?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오게 되느냐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경찰관이었어요. 우순경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경찰관이었어요. 전직 한국의 경찰관으로서 한국 역사상 희대의 살인마예요. 연쇄살인과는 달라요. 연쇄살인과는 아예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속살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통칭 이게 스프리 킬러라고 하거든요. 램페이지 킬러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프리 킬러 이렇게 법학적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쇄살인과는 다른 연속살인이야. 연쇄살인은 이렇게 냉각적인 그게 있잖아요.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단 하루든 그게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없어. 단시간에 많이 죽임? 네. 그러니까 대량 살인처럼 뭐 한 장소에서 폭탄을 펑 아니면 뭐 독약을 먹여서 어느 신도들처럼 뭐 사이비 교주라서 싹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연속살인은 이제 냉각기가 없다는 게 연쇄살인과 다른 거고, 그리고 연쇄살인이 독립적인 살인을 일정 기간으로 이건 필요 없고, 이렇게 이거 필요 없고, 기네스북에 한동안 1등으로 했었어. 1등으로 했었는데, 이제 1등으로 기재가 됐었는데, 이런 것까지 기네스북에 올려버리면, 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만두 1분에 몇 개 먹기, 팬티 뭐 겹쳐서 몇 개 입기, 이런 어이없는 기네스북에 내 이름을 올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갱신을 하려고 하는 연속 살인범이 생길까봐 기록 자체를 삭제를 아예 해버렸어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용은 알고 있지. 기네스북에 오를감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What is this? Do you like the 소주? Yes. 왜 혼자 얘기하시지?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에 얘의 기록을 갱신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노르웨이의 연쇄 테러범이에요. 그러니까 테러를 해야만 하루 만에 이 같은 연속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야. 테러범이 아니고서는 안 돼. 어마무시한 살인수예요.
이제부터 이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 이제 동구 초량동 245의 8번지. 너무 자세히 얘기했나? 지금은 없는 데겠죠? 경찰관의 아들이었어요. 경찰관 4아들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나요. 어린 시절에는 뭐 별다른 말썽도 없었어요. 말썽도 없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꼭 경찰이 돼야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나던 아이였어. 그런데 중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 얘가 머리가 안 되는 거야. 머리도 안 되고, 그리고 막 학업에 흥미를 잃어가지고 중2병에 걸렸는지 무단결석을 어마무시하게 해버려요. 3년 동안 28일이나 이제 무단결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고교 시절에는 당시 65명 중에 63등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경찰이 됐지?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재학 시절에 지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유리창 깨고 그 파편으로 지 배 긋고 자해하고 이랬었대요. 욱하는 성격의 소유자였나봐. 그리고 아버지가 고3 때 진급을 앞두고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집안에 이제 가세까지 기울었지. 그러면서 성격 자체가 비뚤어졌대요. 그러면서 해병대에 복무했지. 해병대에서 이제 특등사수로 뽑힐 정도로 사격 솜씨가 뛰어났다네요. 그리고 제대 후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해병대에서 했었던 일과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다는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됐나봐. 경찰이 됐나봐. 그래서 바로 나왔네. 경찰관이 되고요. 초임지는 부산, 옛날엔 직할시라고 했죠. 부산 직할시 남부경찰서에 감만산 파출소에 이제 배정이 돼요. 근데 얘가 예전에는 왜 아시죠? 우리 살인의 추억만 봐도 대도 안 하게 막 아무나 잡아와서 때리고 구두발로 차고 네가 범인인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수사가 난무하던 때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나봐. 피해자들을 함부로 다루고 윽박지르고 포악한 성격에 딱 맞는 거지. 이 사람은 또 유순하다고 평가를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삐뚤어졌답니다. 성격이 난폭해져서 꼭 무슨 사고 낼 사람 갔었다고 하고 청와대 경호를 맡기도 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급 제외된 이유가 그 성격이 거칠어서 근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답니다. 청와대 경호를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그 술 먹고 돌변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제외를 당했대요. 그래서 청와대 경호에서 빠지고 전출이 된 후에도 행패가 너무 심해서 미친 호랑이라는 별명이 붙었었대. 대박이네. 그러니까 국유지서라는 곳으로 이 사람이 전출을 옵니다. 정근을 온 뒤 2월부터 하숙을 하던 우봉곤의 이웃집에 살던 전양과 사귄대요. 그리고 동거를 시작했대. 사건의 발발이 아주 먼지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예전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에요. 젠틀하고 눈썹도 굉장하고요. 옛날 키 170이면 엄청나고요. 이 사람이 동거를 했는데 전양이 부모는 결혼한 뒤 함께 살라고 했지만 일단 이 사람 경찰이긴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집에 돈도 없었어. 혼인신고를 할 입장도 안 되고 결혼식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일단 동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한테 조금 무시를 당하고 이러면서 남자인데도 집안이 가난하다 이런 열등의식에 엄청 막 자신이 무능하다 이런 거에 콤플렉스가 있었나봐요. 그럼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때마다 욱했나봐. 술 처먹고. 1982년 4월 26일 그날 우범고는 저녁 근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 근무를 위해 낮 12시경에 집으로 들어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대요. 저녁에 근무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동거녀가 있었겠지. 근데 4월이니까 모기는 아니고 파리가 한 마리 있었나봐요. 파리가 우번공 가슴에 탁 앉았는데 동거녀가 잡으려고 했어. 손바닥으로 가슴을 이렇게 툭 쳤어. 무슨 파리를 죽이려고 잡겠습니까? 이렇게 툭 쳤어요. 근데 이를 계기로 말다툼이 시작됐어. 우번곤이 뭐하는 거냐, 자는데 가슴 탁을 왜 치냐, 이 미친 호랑이의 성격이 나왔죠. 그렇게 이제 우번곤은 화를 삭히지를 못해서 오후 4시쯤에 이제 지서로 가서 저녁 7시 반쯤에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와요. 3시간 동안 술을 디립다 마신 거야. 그는 만취 상태로 코피가 날 정도로 동거녀를 폭행을 합니다. 평소에도 폭행이 많기는 했대요. 파리 잔다고 내 가슴팍을 후드려 쳤다고 동거녀를 코피가 나고 안면이 망가질 때까지 쳐버립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동거녀의 친척 언니가 뛰어들어와 말리니까 친척 언니의 뺨도 닥치는 대로 때리고 그냥 막 그런 거야. 시끌벅적해가지고 그때는 왜 동네가 막 이렇게 마당 있고 같은 집들이 여러 집이 같이 모여 살잖아요. 사건의 전말을 이제 들었지. 너 우순경아 너 왜 그러냐, 뭔데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때리고 있어? 이랬더니 술 취해서 그랬겠지. 이 미친이요, 하늘같은 남편을 몰라 알고 파리가 앉았다고 내 가슴팍을 이 미친 이따위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동거녀를 두둔을 한 거죠. 아유, 우순경아 네가 좀 심했네. 그럴 수도 있지. 잘못한 것도 아니구만. 왜 그랬냐. 거기에 또 빡이 쳤지. 우범고는 다시 집을 나섭니다. 지서로 향해서 배속된 육군 방위병들과 소주를 계속 퍼마셔요. 그 퍼마시고 있는데 이제 우범곤의 동거녀의 남동생이 와서 경찰이면 다냐? 우리 누나 어떡할 거야? 왜 이렇게 때려놨어? 얘기를 했지. 말도 안 되게 맞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폭발을 한 거예요, 술 기운에. 그래,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치고는 카빈 총을 장전을 했대요. 옆에 있는 군사들이 말렸겠지. 방위병들이 막 하지마 말리는 방위병들을 총을 쏴서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예비군 무기고로 갑니다. 보관되어 있던 M1 카빈 2자루, 실탄 180발, 수류탄 7개 등을 탈취했대요. 이제부터 사건을 제가 시간대별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요. 밤 9시 40분. 지서를 나온 우범곤이 마침 앞을 지나던 26세 대구에서 표고사를 하는 남자에게 총을 쏜 것을 시작으로 토곡리 시장으로 달려가 총을 난사하여 장을 보러 온 주민 3명을 살해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재수가 없는 게 그 표고사에 있던 사람은 심지어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잠깐 그 말을 들렸던 사람인데 그날 하루 그 표고사를 봐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어. 그리고 그로부터 5분 뒤 9시 45분 이 새끼가 술이 취해서 했는 짓인지 모르겠어. 이제 막 가자는 거지. 이 마을은 시골 마을이고요. 통신망만 차단을 하면 누구도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밤이니까. 신고할 사람도 없어. 이 마을에 통신망을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국유 우체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환원 여성 2명과 숙직 중이던 집배원 1명을 살해해요. 옛날에는 교환원이 있었잖아요. 교환. 그게 없으면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교환원이 숨지기 직전에 마을 이장집에 행정전화가 있었거든요. 그쪽 의료우체국 간의 코드를 연결을 한 덕분에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의 얘기고, 그리고 15분 뒤, 밤 10시, 앞공리 매실 부락으로 가서 10여 분간 그냥 쏴요. 10분간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6명이 죽어요. 그리고 동견의 집에 가서 그 동거녀의 이름이 전말숙 씨였대요. 전말숙이 여기 있냐? 라고 소리를 쳤어. 그러니까 동거녀가 걱정이 돼서 와있던 친척들이 몰려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봤겠죠. 다 쏴주겠어요. 수류탄도 하나 던지고. 그 와중에 동거녀는 살아남긴 했는데 치료 중에 사망하셨대요. 그리고 다시 10분 뒤 밤 10시 10분 그는 웅게리 시장으로 달려가 주민 7명을 살해했습니다. 동거녀를 이미 죽였잖아. 사건의 발단이었는데, 근데 그 지랄 같은 성격이 가라앉질 않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된 거 다 죽이자 싶었던 거지. 수백 미터를 걸어가요. 사람 더 죽이려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려고 수백 미터를 걸어가요. 걸어가던 도중에 뭐 학교 마치고 걸어가는 중학생 하나를 발견해요. 같이 걸어가요. 경찰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도 나쁘게 안 보잖아요. 여중생과 같이 걸어가요. 구멍가게에 들려가지고 같이 콜라도 한 병 사서 마셔요. 그 다음에 같이 걸어왔던 중학생 팡! 구멍가게 주인 빵! 쏴주게요. 총소리가 팡팡 나니까 사람들이 기웃기웃 거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경찰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간첩이다! 간첩이다! 여러분 모두 나오세요! 사람들이 뛰쳐나왔겠죠? 뛰쳐나오는 사람마다 족족 죽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50분 더러운 세상 다 싸주기 바르겠어. 순경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런 개같은 말을 혼자 주저주저거리며 걸어다녀요. 그는 한 상갓집에 난입을 해요. 그러면서 간첩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대요. 총기 사리도 너무 많이 났고 지 몸에 이제 묻은 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 또라이 같은 게 문상객들이랑 어울려서 10여 분간 술을 마셔요. 그리고 봉투에 3,000원을 넣어서 그 돈도 내요. 뭐라 그러죠? 이거 조의금? 부조금을 3,000원을 내요. 이때로 봐서는 이제 살인을 그만하려고 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는 앉아서 술을 먹는다? 근데 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상갓집에서 야, 실탄도 없는 척은 뭐하러 들고 댕기냐 우순경 놈아.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탁 총을 탁 이렇게 손을 친 거야. 그때 빡쳤는지도 몰라요. 무자비하게 술을 먹다가 갑자기 또 난살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이 살해당했죠. 그 상갓집에서 나와가지고는 불 켜진 집마다 들어가요. 불 켜진 집마다 들어가서 무분별하게 쏴주게 버려요. 총 희생자가 얼마냐면요. 여러분 하루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27일 새벽 5시 35분. 그러니까 얘가 좀 숨어 있었어요. 하루 정도.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요. 그럼 술도 다 깼겠지. 근데 한 민가에 들어가서 일가족 5명을 깨운 뒤에 자살해. 일가족을 다 깨운 뒤에 수류탄 2발을 한꺼번에 폭파해서 지랑 같이 자살해요. 뒤질려면 혼자 뒤지지. 이번 사건으로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요, 여러분. 무려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요.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살해 현장인데요. 이게 마지막 집이고요.
의령군 일대 4개 마을을 거의 쓸다시피 하면서 그 의령군 일대 마을 4개를 다 돌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다 보니까 일가 친척, 예전엔 또 한 부락에 이렇게 같이 뭐 고모, 이모 이렇게 함께 살잖아요. 그 함께 사시던 분들을 마구잡이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의 특성상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뭐 애 하나가 남던지 아니면 부인 하나가 남던지 자식 한 명이 남던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숙직하다가 참변을 당한 그 2번째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부인마저도 집에서 우범군한테 상해 살해를 당해서 슬하의 3남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의령지방에는 아직도 4월 26일, 27일쯤에 제사를 지내는 데가 굉장히 많답니다. 같은 날 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피해 직후에 이게 그 일가족의 사진들이래요. 이날 이렇게 피해가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경찰들 다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 반상회를 하느라 마을 주민들이 곳곳에 좀 몰려 있었대요. 그리고 경찰관 3명도 반상회에 참가한다고 근무지를 아예 이탈한 상태였고, 지서장은 마을 유지에 온천 접대를 받으러 갔었대요. 아예. 그래서 다른 근무자가 없이 텅 빈 데서 무기고의 다량의 무기를 훔쳐다가 이런 참사를 벌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예전이나 대급박에 뭐 좀 찬 새끼들은 다 이래.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애 혼자 남아서 제사를 지냈대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입니다. 연속살인. 다량 학살도 아니고 이건 연속살인이에요.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 이게 경찰의 굉장한 흑역사예요. 왜 이제 그랬잖아. 그 지서장은 지역 유지랑 접대받으러 갔고, 되게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사건 이후에 욕을 얻어먹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뭐 하나그룹 얘기도 나오고 막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랑 너무 이게 좀 많아서 제가 이거는 안 할 건데, 얘기는 안 드릴 건데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미디어에 소개된 것도 여러분 굉장히 덮어져 있다가 2012년 신비한 서프라이즈 그 서프라이즈에서 나왔어요. 이거 2012년에 82년 사건인데 2012년에 미디어에 공개되기 시작했고요. 1999년에 조재현, 이마룡님 주연으로 한국 이제 영화 얼굴이라는 이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얼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솔직히 사이코의 연속살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화는 좀 뭔가 잘못된 거야. 이제 그 살인자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모종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소설화 해버린 거죠. 이제 묘사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실화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돼서 그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흥행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2012년 3월에 웹툰으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곡성의 나홍진 감독님께서 2017년 3월 이 사건을 영화화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에?
시기적으로 딱 맞지. 발금이 방송을 보고 나서 한 내년쯤에 개봉을 한다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피해를 보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개새끼. 영화로 만드실 거라네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술에 취해서 저랬다는 게 상상이 돼요? 나는 맹정신에 할 수 없는 일은 술에 취해서도 할 수 없다 생각해. 저건 술 취해서가 아니라 본인 성격인 것 같아. 나 그거 진짜 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콜라를 먹으면서 같이 걸어와. 밤인데 경찰 왔지네. 예, 나 안전하게 가야지. 구멍가게는 왜 데리고 가? 콜라는 왜 사 먹여? 그걸 왜 죽여? 씨. 그러니까 술이 깨니까 죄책감인가 그게 좀 더 왔겠지? 그래 상갓집에 가서 술을 더 먹었을걸? GTA가 저렇게 만들어진 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아까 막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